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새해 첫날부터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 월요일 북한 전문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할 텐데요. 태 의원님, 긴급히 출연 요청드렸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한 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그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남 메시지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중여철 양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태 의원님, 진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왜 이렇게 김정은은 딸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딸을 지금 이거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 딸을 데리고 나가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딸이냐 아니면 미사일이냐라는 그렇죠.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최근 올해 들어와서 너무 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지다 나니까 점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 점점 떨어지고 식상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바로 딸을 짱 하고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과 딸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김정은의 관심은 여전히 딸에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러면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미사일이 아니고 딸이라면 예. 그러면 통상 우리가 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아버지가 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미사일 시찰은 아니겠죠. 제일 싫어하는 게 딸들이고 괴물 같은 그런 미사일 광음이 울리는 그런 데인데 거기도 불구하고 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면 예. 나도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가 이 미사일을 딸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나의 핵 포기 의사는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대에 가서도 북한은 영원히 핵을 가지고 있을 거니 제발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러니 만약 앞으로 북한과 딜을 하려면 예. 결국은 핵 군축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딸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가 다시 됐어요. 한번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딸을 활용해서 뭔가 선전선동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예. 얼마나 핵이 중요한지 꼭 예. 후대에 물려주겠다. 대단히 이미지 선전선동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살 딸까지 대동할 정도니까. 예. 태 의원님, 여기 화면을 같이 저하고 보실까요? 왜냐하면 예.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 수위가 좀 높아져서 이번에는 예. 명백한 적은 남조선 우리다.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런 메시지 과거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메시지에서 명백한 적이다. 저 표현은 뭐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항상 우리 한국을 이제 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예. 핵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저거는 아주 새로운 그 메시지고 또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예. 이 세상에 핵 탄두를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히 생산할 수 있는, 보시는 것처럼. 예. 뿐만 아니라요. 김정은 앞서 뭐 딸을 이용해서 선전선동한 거 아니냐. 새해 첫 대중활동으로는 조선소년단을 만났습니다.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내일이 비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정말 이 세상이 생겨 그 언제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높이 떠받들고 내세운 적 있었습니까? 저희가 10여 년 전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김정은이 굉장히 행보가 바빠서 예. 지금 조선소년단을 만나서 특이하게 기사가 나오기로는 일본 일제 손목시계 대략 한 뭐 적지 않은 돈을 써서
손목시를 다 줬다. 예. 딸을 활용해서 뭔가 핵무력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딸을 데리고 그 미사일 발사장에 나간 그 다음 날 예. 북한 노동신문에서 나온 사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현재의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핵무기다. 예. 이렇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선소년단 행사를 또 한 거 보면 현재 북한 체제에서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 바로 MZ 세대와 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10대, 이게 북한 체제에서 제일 취약한 세대입니다. 왜? 이들은 사상 교육이 북한의 좀 덜 돼 있어서요? 사상 교육이 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시스템의 복지 사회의 피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 최근이나 또 강의를 통해서는 북한이 한때는 잘 사는 때도 있었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이 북한은 못 살고 항상 가난에 쪼들이고 전기도 안 오고 제일 취약한 북한을 보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를 이끌고 나가는 데서 지금의 기존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북한 시스템에서 제일 지금 현재 취약한 김정은을 따라오지 않고 있는 이 10대와 그다음에 20대, 30대를 어떻게 이끌고 미래의 북한으로 갈 것이냐. 이게 북한의 김정은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그래서 손목시계까지 사준 거고요. 예. 10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마음 얻는 길은 우리 집에서도 애한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취약계층 다독이기 위해선 김정은도 그래 손목시계 선물한 거고. 예. 조금씩 본론으로 좀 가볼 텐데 태연님 사실 그 김정은의 메시지 기하급수적으로 핵전력을 만들어라 예. 하면서 박정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군서열 1위 박정천을 갑자기 해임했어요. 이거 정말 알려지기로는 우리 무인기 바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니까 그거 정찰 못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막이 있는 건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 김정은이가 박정천에 대한 쌓였던 그런 불만의 결국은 최종 도착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원래 이거 박정천은요 북한에서 포병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단히 이제 눈에도 들었고 또 북한의 일반 군사 간부들과는 달리 고속 승진한 이런 예. 사례였는데 올해의 우리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대결점에서 북한이 대단히 큰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김정은이가 올해 연초에 강대강으로 나오겠다 하면 예.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네.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비례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눈에는 눈, 뒤에 있는 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시키고 예. 한미일 대잠훈련을 하니 김정은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자기도 맞짱 뜨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하는 연습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북한의 대단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아, 원래 북한은요, 이 공군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것은 가려야 되겠는데 예. 김정은이가 전투기와 폭격기를 맞대응 훈련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레이더로 들여다보니까 도중에 떴던 비행기들이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내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좌표를 잃는다든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네 약점만 고스란히 노출한 그래서 거네요. 약점만 고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대단히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얼마 전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공개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위성이라고 정찰 위성이라고 저화질 하느냐. 흑백 사진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정확한 사진이라고 공격하니까 그때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흥분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기를 들여보냈는데 결국은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들여다보면 올해에 남북 간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맞짱 뜨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정말 강화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맞짱 뜨는 사건 때마다 북한의 취약한 연약한 측면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이 보도하지 않아서 몰랐지만은 그때마다 아마 이 박정천을 대단히 질책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폭격기 어떻게 훈련했길래 저렇게 공중에서 저렇게 한심하게 넣느냐. 내가 가져온 이 사진 훌륭하다고 해서 공개했더니 남한에서 바로 이게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난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경질했고요. 이번에 박정천만 갈아치운 거 아닙니다. 예. 군부 인사 다 대폭 물갈이했어요. 작전 총장도 다 물갈이했고 이것은 예. 이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인 대치 상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의 취약점이 대단히 많이 드러났다는 방증입니다. 그건 태 의원님, 제가 북한 예. 걱정하는 건 당연히 전혀 아닌데 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예. 근데 계속 갈고 뭐 문책이다 하면 계속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연락한 측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죠.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갈 놈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